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24일, 오늘의 토요일 찐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이니까 저희 이이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예, 잘 계시죠, 이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한 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헬로 에브리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그래도 시장이 올랐다면 올랐을 텐데 코스피도 주봉 보게 되면 이제 오르네요. 예, 올랐던 이제 빨간 쪽에 불꽃인데 촛불이 딱 올라와서 바람 불면 훅 꺼질 것 같은 그런 주봉의 양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붉게 타올라서 쫙, 왜 한국 시장은 이런 거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각박한 증시에 또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좀 그래요. 뭐 가다가 그래 2,700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수르륵 그러면 에이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래마저도 한산 이런 게 이어졌던 지난주 이번 주 흐름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대응하기가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뭐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어떤 종목 쪽으로 막 움직이는데 이것저것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가고 정신 하나도 없어졌죠. 네,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장세의 성격을 저보고 얘기하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종목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장세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마다 그냥 욕하고 지나가야 되는 삼성전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동생네 집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네, 차이는 잘 대처한 자와 아무리 내 명성을 가지고 덩치가 큰 공룡이 생각보다 움직이는데 꽁꽁 하고 하는데 이 발 하나 움직이는 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발 하나 움직이는데 너무 발을 움직일까 말까 막 거의 뭐 스탑 모션으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모양. 근데 좀 빠르고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동생은 왔다 갔다 샤라락 그러면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면 이런 상황.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될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의 시장 흐름들이 되는 걸 본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중심의 시가총액 유리 종목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으면 지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닉스 적어도 반 정도만 따라갔었으면 지금 저희 지수 2,750, 뭐 2,800 여기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되는 쪽으로, 그래도 그보단 작지만 되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지수와 함께 큰 쪽들, 뭐 저PBR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관심은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PBR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단기간에 아니면 더 강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들이 종목 장세. 그래서 너무 시장의 큰 그림들은 그래 됐다, 더 이상 빠지지만 말아라, 나는 빠지지 않는 상황 쪽에서 뭘 끌어갈게, 이렇게 보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수 흐름들은 뭐 매크로 지표랑 지수 흐름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긴 보시되 그게 아닌 딴 쪽에서 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 그리고 시장의 주도가 되는 쪽, 이쪽을 계속 그래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투자자가 돼야 되겠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 같아서 이를 잘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잠깐 몇 흐름들 보고 갈까요? 지금 일단 오늘 마감한 미국 지시장은 정고점 때 신고가 갱신 살짝 쉬는 거, 그 예고를 한국이 보여줬어요. 신고가 나게 되면 나스닥을 미리 예고했다라는 쪽에서 의미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달려주세요, 제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격 벌어지다 보니까 살짝 쉬는 모습들이 나스닥에서 보여줬고, S&P 500 그냥 가는 추세 이상 없고, 지금부터 볼 다른 국가들의 흐름들 열받지 마시고요. 니케이 225, 물론 어제 휴장이었습니다만 휴장 앞두고 그냥 하루 쉬는데 우리 이렇게 쉬면 안 되지. 자, 가자 하고 쫙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러면 저희도 3월 1일 다음 주가 휴장입니다. 그러면 휴장 앞두고 자, 가자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제발. 네, 이런 쪽으로 거의 뭐 예, 지금 주봉 보고 월봉 보면은 언제 일본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본도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사보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비싸요. 예, 비싸고 주수가 또 안 맞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고민스럽고 그냥 일본은 패스. 네, 그냥 하게 되면 ETF 쪽 뭐 이런 쪽으로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예, 뭐 그거는 개별적인 종목들 대응이 참 어려워졌더라고요. 네,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아니 그 축 처지던 상해 종합 지수 언제 이렇게 빨강의 행복이 예, 빨강 예, 중국 깃발이 붉은색이죠.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나 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8일째 쭉 올라가면서 우리 너무 쉬었어 이제 가자 하고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주봉 볼까요? 예, 바짝 들어옵니다. 다음 주 3천선 안착하고 약간 3,030선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좀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저항폭이 이격이 벌어졌던 거를 좀 좁히는 모습들이 거래 과정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3,030선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일단 암시를 살짝 하는 것 같고 이것까지 뛰면서 쫙 간다. 그거는 모종의 어떤 정부의 액션들이 중국 정부 액션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변화일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 정도에서 아직 분위기로는 그냥 부럽네요. 예. 부럽습니다. 홍콩 H 증시도 예, 같이 탄력 받는 모습들. 홍콩도 지금 아직 홍콩은 조금 더 남았네요. 근데 지금 이 자리부터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들. 그래서 거기서 안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힘내면 완전히 6천선 근처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쪽까지 남아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제 본토 증시 눈치 좀 보겠죠. 예, 그리고 또 대만도 예, 거의 막 쭉쭉쭉 대만 증시도 한번 볼까요? 월봉 네, 전고점 돌파 위쪽으로 와 있습니다. 한국도 원래는 같은 월봉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뭡니까? 대만은 월봉으로 지난 고점 때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만 지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하게 보게 되면 벌써 여기 찍고 돌리는 탄력 보게 되면 저희 찍었던 때랑 같이 볼까요? 여기 찍고 돌렸으면 여기 언제 이렇게 되는지 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의 흐름에 가장 맞는 또 신흥국이다라는 입장 쪽에서 아니 전쟁 난다면서요. 중국하고 뭐 격돌한다면서요. 네, 그건 됐고 이러면서 우리는 예 TSMC를 바라보는 그래서 AI의 칩 너희들이 다 만드세요. 그거 다 우리 집으로 올 건데 뭐 그러면서 딱 문 열어놓고 자 오세요 하고 이렇게 영업도 안 할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업이니까 들어오는 거 받기도 바쁠 텐데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저가대를 거의 비슷하게 여기까지 회복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그나마 저 PBR로 채운 게 요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요 정도는 저 PBR로 해서 그냥 많이 하락했던 그래도 좀 정체됐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까지 봐줘서 힘을 내줬는데 나머지 만약에 비슷하게 대만과 보게 되면은 IT가 죽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 IT 쪽이 같이 대응을 못 해줬다. 이런 쪽에서 같이 성과를 내줬었으면은 IT의 대장주자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또 얘기도 많죠. 파운드리가 어쩌고 저쩌고,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 HBM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딱 메모리와 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기대주자로 생각하고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만 가게 되면 얼마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이제 3나노 수율 통과 2나노로 간다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싸늘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메모리도 제대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 HBM 잘 못해. 예, 파운드리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성과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실망감이 커졌던 것밖에 안 돼 있는 상황들이겠죠. 돌파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래도 여기사가 이건 되게 많아요. 예, 뭐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예, 근데 벌써 느낌이 왔던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로봇 만든다, 보핀 만든다. 요 사실 가지고 웨어러블 로봇 이제 사업 시작한다. 그러면서 나온 거 가지고 벌써 2년 동안 아무 얘기 뭐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업 보고서 그 IR 하는데 보니까 하고 있대요. 뭐 어디 저 B2B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 어디? 뭐 이런 느낌이고, 예, 그런 흐름들과 두 번째는
M&A 한대요. 대규모 M&A. 그래서 이걸 성장 동력을 끌면서 우리 돈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하긴 하는데 지금 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IR 할 때 보게 되면 거의 확실합니다. 다 왔습니다. 합니다. 네, 이게 시장을 또 만들어갔던, 좀 차갑게 만들어갔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의 약간 위축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아유 실망하니까 됐고, 그러면 다른 쪽, 그러면 그거 삼성전자가 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뭘 기회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네, 이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BM 중심으로는 뭔가 갈 듯 말 듯 이런 자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됐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예전에 에코프로가 보여준 길처럼, 북미는 우리 거, 그러면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엔캠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에 걸맞는 종목들이 툭툭툭 터져 나오면서 요건 쉬고 나머지 종목들이 가고, 이게 뭡니까? 종목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성격을, 승질을 빨리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목 장세의 성격이 뚜렷할 때는 보통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궁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파악됐다 그러면 일단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줄여놓습니다. 줄여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놓은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하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보시죠. 신성델타테크 이거 가지고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8.15 모니터에는 신성델타 초전도의 아버님이 한 분 계시죠. 아빠? 예, 우리 이지원 대표가 잘 대응 얘기를 하시면서 나올 때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초전도가 뭐야?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장 움직임이 나온다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흐름들 잠깐만 볼까요? 이럴 때 대응을, 매매를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예, 이게 지금 분봉이 여기 나와야 돼요. 예.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시장 흐름들에 맞춰서, 어차피 주도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박따박 매매할 준비를 해가는 거죠. 가장 좋았을 때가 또 2월 달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지킵니다. 이런 자리, 이게 쭉 장기 분봉인데요. 이런 자리들이 지키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횡보하는데 에너지가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보초병 정도, 이게 핫한 추천도체인데 뭐 된다 안 된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가슴이 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2월 초잖아요. 2월 초 때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세가 안 꺾여 보입니다. 그럼 뭐 하죠? 발이라도 한번 살짝 집어넣어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럼 그게 확인되면은 주가가 다음으로 쭉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눌림목 찾아가는 과정이죠. 또 주르륵 나옵니다. 나왔다가 바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요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 이것도 또 이런 자리들 잘 지키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들이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대응할 수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지금 또 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자리 급하게 한번 쫙 밀었습니다. 이날이죠. 예, 고점으로 미올렸다가 쫙 밀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 깨네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지금 고점이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분봉,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이격 조절은 나올 수 있을 만정 아직 안 밀렸습니다. 그러면 초전도체, 신성del타 다 사요? 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강한 종목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큼 내가 이용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 10% 이상 매매 못합니다. 그 이상으로 매매했다가 혹시나 다른 급한 변동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을 못합니다. 10%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갈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가급적이면 장중 대응 정도로만 나옵니다. 근데 아까처럼 횡보가 나와서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은 한 계좌에서 5% 미만으로 약간 보초병 성격적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으로는 나오나 이러고 보는 상황들이죠. 그런 걸로 대응했었을 때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즉 계좌를 그렇다고 지금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강한 종목 가지고 와 이거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 30% 40%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장을 맞춰가려고 계속 감을 놓지 않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는 계속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사시라 팔라라고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종목들이 탄생했을 때 내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좀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다 보면 이런 관심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다가 좀 의외로 뭐 10% 미만의 계좌가
왔다 갔다 몇 번 했더니 오히려 지금 정체되어 있는 계좌를 쭉 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약간 좀 슬슬슬슬 무너지는데 이런 종목들의 매매를 가지고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좌 자체가 약간 좀 하락하는 속도나 아니면 좀 정체받는 속도들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또 시장에 부각받고 같이 또 이제 됐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레벨업이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예전보다는 계좌의 레벨업이 금방금방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게 시장의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그래서 조금 넓은 관심으로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부터 이런 잔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빨리 가야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의 동향들 잠깐 보니까 미국 시장 나왔던 얘기들 보게 되면은 뭐 거의 그냥 올랐지만 뭐 횡보 아직까지 뭐 큰 변화 없고 그런 쪽에서 뭐 거의 시장에서는 관심은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 가지고 800달러 이상 시총 2조 달러까지 예, 또 들어오면서 8개월 동안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그러니까 그 무거운 종목이 1조면 돈이 얼마입니까? 뭐 1,300조, 1,400조 가까운 저희가 하이닉스가 이제 100조 넘어가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그거의 10배 예, 저기 종목이 금방 2배가 난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제 8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같이 어떤 보조를 맞춘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100조 정도 되는 종목이 100조 두 마리로 딱 탄생한 200조로 갈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에 맞다. 실적 성과가 좀 보여준다. 그러면 그렇게 또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좀 또 하나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좀 늦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뭔가 다음에 전략들이 그래도 아이고 이 미운 오리 새 이런 애가 변화가 맞아서 레벨업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금방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IT의 탄력들은 그만큼 강한데 근데 그 모멘텀을 어디서 찾느냐 이걸 좀 보여다오. 근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여기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액션으로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준 액션 그걸 바탕으로 한 실적의 변화 아니면 뭐 수주 계약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이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다음 달 mem콘이라고 반도체 학회 가서 우리 뭐 CXL 보여줄 거야 기대하세요. 예, 이거 앞으로 HBM 느낌은 시장의 반응은 HBM 못 따라가니까 CXL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 생각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인텔도 쓰고 엔비디아도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고 다 글로벌 업체들이 쓸 거다라고 관심을 보이면서 거기서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저희는 얼었던 마음이 풀리겠죠. 그런 쪽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기업 실적들 쭉 발표되는데 이런 거 보세요. 카바다는 연간 천순익 달성에 성공. 주가 얼마 오르죠? 32%. 예, 미국 종목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연준 쪽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2%로 향하고 있다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뭔 소리입니까? 예, 아직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많이 후퇴한 분위기가 높겠죠. 이게 지금 나오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좀 매파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장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 그래서 6월 달에 페드와치 쪽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80%대에서 68%대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6월 달마저도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거 차라리 금리 물가 안 빠지게 되면 금리 한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지금 약간 걱정이 아니면 좀 마음 놓고 했던 부분들이 걱정이 살살살 하나씩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분위기가 좀 그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 중에 있는데 미국의 민간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이 무인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무인 그리고 민간이 주도를 했거든요.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 저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언제 갔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게 성공을 시켰다네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인투이티브 머신스 이게 15%는 올랐는데 이게 약간 좀 움직이는 게 혹시 이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우주항공 아니면 국내 쪽에서도 야 나도 라고 약간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나올래나 싶은데 솔직히 이거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못 갑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주체는
미국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인투이티브 머신스 이런 회사 한번 볼까요? 혹시 주가가 지금 자리가 어딘지. 그래서 부각을 받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 딱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네.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서 한번 좀 자세히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려다가 지금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 이슈가 맞아지면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여전히 매크로 지표들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보고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크로 지표가 일단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쪽들이 살짝 좀 아쉬운 모습들인데, 그래도 진행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달러가 큰 폭으로 밀렸다가 돌아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지금 기존은 104대 움직였던 것들 나오다가 지금 쭉 이어갔던 여기서부터 요 추세만 볼까요? 지금 일단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103대가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102대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103대 이탈하는 거. 근데 한번 쭉 밀렸다가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강했던 지지권들이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즉 지금은 달러는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한국 시장 쪽에서도 아직 뭐 체력을 얘기하기는, 원래는 그 해당 통화가 약세일 때 좀 강한 반응이 나오는데 한국 시장은 또 그게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쪽에서는 103대 이탈해서 102대로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거랑 연결시키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까지는 달러 원의 환율도 지금 분위기면은 이제 1330원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고점은 강하게 들어왔지만은 점점 무거워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132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가격대가 여기겠죠. 지난번 저항 무지받았던 때 여기서 한 단계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되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시장에 좀 자신을 갖지 않나? 라는 쪽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 제가 2월 말을 계속 잠깐 언급을 드리냐면은 이게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PC 지표 발표될 거고요. 그에 따른 그래도 생각보다 떨어진다. 이거 나오는 것일 거고, 또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가면서 그때 나오는 게 2월 수출 동향입니다. 수출은 그래도 하루가 이번에 2월 달이 29일이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났을 거고, 하지만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던 게 월말로 가면서 2월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몇 개 맞붙어 가면서 약간 3월 달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고요. 한국 시장 입장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게 되면 3월 달은 또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는 예측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환율도 132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가져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쭉 보다가 비트코인도 잠깐 볼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 고점에서 제가 5만 달러 위쪽에서는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쪽이 아니라 타겟은 만약에 관심이 있다, 적어도 49,000, 47,000 이 정도 쪽으로 타겟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쪽에서 들어왔었을 때 대한 대응이 중요하지,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동안에 좀 들어왔던 거 만약에 꽉 차 있다, 줄였다가 다시 베팅을 할 자리를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에서 라인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코인 방송 아닙니다. 코인 그냥 곁다리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 쪽에서는 의외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늘 보니까 약간 좀 묵직해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약간 피로감들, 주식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서 고점에 박스권 그리다가 약간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살살 보이는 게 오늘 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4.3대 중반 여기가 계속 시도가 들어갔는데 아주 약간 좀 정직하게,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올라갔던 게 툭 밀립니다. 좀 괜찮아요. 좀 좋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여기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볼 때는 일단 좀 유동성이 살아나느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신흥국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러셀 2000 같은 이 상대적인 중소형주 쪽들이 그동안에 금리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던 이런 쪽의 변화들이 살살살 살아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나스닥 아니면 S&P 500이 약간 고점에서 정체돼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이런 지수가 움직이면서 좀 숨통을 터준다. 오히려 우리 같은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온지 지금 보면 추세 이탈했습니다. 이래서 드디어 4.2만 이탈하게 되면 한숨 돌리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주식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 나오게 되면 한번 이제 한국도 이런 매크로 지표 때문에 지금 시장이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나왔을 때 그럼 외국인들도 올 것이 왔어. 그러면서 또 강하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 한번 잠깐 볼까요? 유가를 보게 되면 유가가 의외로 지금 또 80달러 간다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번 때 또 80달러대에서 멈춘 78달러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하다가 쭉 밀립니다. 76.5달러. 그래서 단기 추세가 이렇게 갔던 것 부분들이 또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매크로 지표들은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게 조금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시 돌파해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감 커지겠죠. 근데 의외로 분위기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좀 뭔가 시장에 좀 활로가, 그러니까 유가도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간 좀 힘을 잃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란 쪽에 무게를 좀 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거, 지금 코스피 쪽에서 위쪽으로 갔다가 밀렸던 거, 그냥 딱 멱살 잡고 쫙 끌어올릴 수 있는 변화가 나와줬으면 월요일날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가서 봐서 외국인들 또 동향들 또 이제 특히 선물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동향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대를 돌파해서 2700 이상으로 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은 예전에 저 PBR만 갔던 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저 PBR 쪽도 물론 움직이긴 움직이겠지만 나머지 IT 쪽 기반들에 든 종목들이 더 셀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뭐 2000원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나머지 종목들의 같이 붐업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게 이번에 흐름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매크로 지표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뭐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엔비디아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죠. 네. 근데 몰라가면서 이제 음봉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는 말씀드렸던 거 아예 대놓고 아침에도 장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 갭 들어온 자리 사야 된다. 예, 매수 쪽으로 봤습니다. 당연히 샀죠. 사고 저는 770, 800 여기서부터 줄였습니다. 여기서 산 거. 예, 줄이고 어차피 트레이더의 관점이니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 상태 왜 줄였을까요? 제가 단기 저항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살짝 또 쉴 때 다음 전략을 짜겠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자리 들어오게 되면 그때가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한 700달러대, 한 740달러대 아마 이렇게 또 중반대 이렇게 쭉 들어와서 약간 이때는 좀 갭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팔았던 거 여기 또 살려고 하겠죠. 아 이거 무슨 그런 잔잔바리맵에서 무슨 돈을 벌겠어? 에이 치워라 엄마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최대한 끌고 가는 리스크 줄이고 거기다가 또 적정한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대로 맞아갈 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갖고 있어서 편안하게 그냥 잠잘 거 다 자고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지? 이렇게 쭉 해서 어이구 나 계좌 10배 났네. 와우 10배 나면 세금 내셔야 돼요. 네, 250만 원 공제 내고 나머지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하셨으면 우와우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추세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듯이 그냥 좀 쥐락펴락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좀 있어요.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쫓아가지 마세요. 800달러 이상에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 엔비디아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또 저희 장 시작 전에서 또 이런 얘기 보면서 제 타이밍 되면은 이때 다시 살 때가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시장 관련된 얘기들 아마
시장의 주된 흐름은 뭐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는 강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장은 후공정 장비 쪽 그리고 또 PSK 홀딩스죠. 이런 종목들. 네, 박수 잠깐 치고요. 예. IP 디자인 하우스들 에이징랜드죠. 박수도 잠깐 치고요. 네. 이거는 이런 쪽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전공정 쪽은 조금 멀었고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어디서? 수출에서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요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공정도 움직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겠죠. 그리고 또 저 PBRD는 아직 안 깨졌습니다. 이걸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종목들 기아, 예, 삼성물산 이 정도로 보면서 이 종목들이 이탈하나 안 하나를 보면서 저는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금융주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매매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근데 이런 종목들 정도점은 추적하면서 흐름들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천전지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예, 에코프로 빼고 나머지가 가고 있죠. 이런 쪽에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즉 어느 정도 투자해서 라인업 완료돼 있고 거기다가 북미 공작까지 들어가서 저희 가게 되면 내가 대장이 될 수 있어 라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거의 2025년도 북미 쪽에서 완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같이 들어가서 이야 이제 우리도 고생 많이 한 거 매출 나올 때가 됐구나 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변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 지금 탄력 강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시장이 이거 끌고 가도 돼? 라고 할 때 봤을 때 저는 판단의 기준은 지금 각도는 미미하지만 이 단기이동 평균선 이렇게 쭉 맞춰가고, 지금까지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종가사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각도도 미미하고 참 속상하지만, 원래 각도가 이렇게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또 어딜까요? 2656, 네, 요 정도쯤 2650선 중반대 여기만 크게 이탈 안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그래도 아마 월요일에는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시장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쪽에서 큰 이탈 없게 되면은 그래도 추세는 만들어간다. 이탈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출렁임이 한번 나오죠. 그러면 2600 한 또 10선 뭐 이 정도까지 또 이 자리겠죠. 이거 지금 따라 올라오는 이평선 이 자리 이런 쪽에서는 또 안쪽으로는 출렁임이 한번 나오겠죠. 이런 거 나오면 또 괜히 다른 해외 시장 괜찮은데 짜증나요. 네, 그런 거 나올지는 또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위로는 시도하는데 탄력들 강한 게 이번에 아까 보셨던 매크로 지표의 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다시 힘내서 쫙 끌어올리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요거 한번 체크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쪽들은 예고 드렸듯이 지금 5월 왜 FOMC예요? MSCI 네, 편입 후보 종목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몇 가지 종목들 지금 최대 8가지 종목들로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서 모멘텀 붙는 종목들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 번쯤 문제였던 게 현대로템, 이것도 이제 이번에 수은법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그 폴란드 쪽에 2차 거의 뭐 한 30조 된다고 하죠. 이거 바로 이제 영향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플레이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자체 모멘텀들 갖고 있는 쪽들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다 보니까 잠깐만 나 덩치가 커졌지? 그러면 잠깐만 움직임이 나오겠네? 라고 하는 쪽에서 보통 일단 기초적으로는 3조 시총 이상 들어온 종목들이고, 거기다가 약간 4조 5천억 정도 지금까지 시총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꾹 유지가 되면서 충분한 유동 비율 같은 경우 갖춰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쪽에 나도 MSCI로 들어가면서 5월 달이다 보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3, 4월 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면 그게 또 시장에서는 하나의 주된 흐름들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탄생하는가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자리만 한번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엔캡입니다. 엔캡은 뭐 저기까지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딱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만 원대에서 다시 딱 턴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매매들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 혹시나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지금 자리는 그래도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다음 자리 정도쯤, 그래서 한
지금 기준이면 요 안쪽을 지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도평균선 이탈 이게 쭉 따라오는 가격대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약간 28만 원대 같이 볼까요? 28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번 플레이는 가능하다.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은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어도 분봉 지지한 효과 때문에 그래도 약한 28만 원대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 큰 추세 이상 없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야 이런 거 싫어, 많이 오른 종목 싫어, 패스. 예, 패스입니다. 그런 쪽으로 또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딱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많이 빠졌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한번 눌립니다. 눌리목 나오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 그러니까 즉 최대한 7만 7천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눌렸다가 거의 지키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쭉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이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7만 7천 원대 이탈하지 않게 되면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데 7만 7천 원 이탈한다. 뒤도 안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추세 이탈 이렇게 보시고 대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목 쪽에서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예, 지금 네 알테오젠 이거는 뭐 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며칠 전부터 웅이사랑 둘이 열심히 예 털었었는데 뭐 3일 만에 60%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보고 근데 이거는 지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지 물론 좋은 뉴스 다 나왔는데 주가의 속성상 반영되고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자리는 또 한번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HDI 현대일렉트릭 와 작년부터 전력기기 이거 피크아웃 아니다 누르면 사시라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그 대장주자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나중에는 지금 증설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저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 산업 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제 쭉 올라갔지만 매매는 지금 붙어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가 가는 줄 몰랐고. 근데 시총이 4조 6천억 통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기회가 있어 라고 해서 혹시나 이런 걸 보고 뭐 그냥 차라리 뭐 효성중공업입니다. 다른 플레이죠. 뒤에 이어가는 플레이. 효성중공업 괜찮네요. 네. 단기 동풍에서 지지하게 되면 레벨업 한 20만 원대까지는 들어올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룡전기 뭐 이런 것들이 후속 모습 들어오나 예, 이쁘네요. 네. 현대일렉트릭 다음 자리로 뚝 간다. 바로 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도 남아 있다.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HD 현대일렉트릭은 단계 괜찮습니다. 관심 높은 여기서 만약에 저보고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HBSP는 외국인들 또 변화에 따라서 신성들 탈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로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공업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탄력받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로보틱스도 가능권, 네 이렇게 봤을 때 하지만 곧 7만 7천 원대 이탈하게 되면 정리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일단 될 만한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탄력들이 주변 자리 쪽에서 벌어지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과하는 레벨들 4조 5천억 이상 정도쯤 들어가는 게 안정권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탄력 받는지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 이런 것들 혹시나 기대감이 있게 되면 뭐가 움직이냐면은 기관 쪽에서 연기금도 많이 움직일 거고요. 연기금 매수세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기관 매수세가 같이 동반돼서 들어오는지 요거 확인되게 되면 약간 추세적으로 탄력 밖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많이 올랐어도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번 레벨업을 탄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관심이 많은 그 현대 로템까지 한번 보고 확인해 보게 되면요. 현대 로템 이거는 네 일단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지금 시총이 3조 7천억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3조 때는 들어왔지만 네 그러면 지금 변화는 요때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라고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딱 돌파하고 이런데 한 번에 돌파하잖아요. 추세 맞춰가다가 갑자기 서서 이런데 올라간다. 일단 좀 팔아야 됩니다. 저라면 30% 팝니다. 적어도 팔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요게 따라 올라오는 이런 자리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일단은 그게 어디서 맞추든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요 자리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라인들이 32,000원대 정도 32,800원이니까 31,500원 정도쯤 31,000원대 중반대쯤 정도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다시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왔다 갔다, 여기 저항은 물론 받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요거 정도 확인해 놓고 그다음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관심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갭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가 만들어가는 이제 본격 초기 국면들이 들어오면서 변화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이 쭉 갔다가 이탈하기 시작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아유 잘못 봤네 뭐 하고 일단은 관심을 살짝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30% 팔았죠. 예, 저러면 이제 살 준비를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확 줄입니다. 나머지 줄여서 보초명 정도 10에서 20%만 남기고, 만약에 이거 다시 했다가 뭐 이 정도쯤까지 가서 돌아가는지 이거 한번 체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평선은 주가가 한번 레벨업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방향타입니다. 방향타에서 어떻게 가냐 그런 거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또 체크를 같이 하는 게 뭐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예, 분봉의 흐름들이죠. 벌써부터 여기서 나왔다가 이런 자리는 솔직히 터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가다가 크로스가 이렇게 나온 자리 쪽에서 한번 올라가죠. 밀고 또 올라갑니다. 오, 이거 해도 되겠네. 그럼 요 양봉 때는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온 자리, 그러면은 한 32,000원대에서 32,800원. 아이고, 네, 800원 먹었네. 예, 2% 되나? 2%좀 넘죠. 예, 그거 좋아가지고 와 소고기 사 먹어야지. 예, 이런 차점 매매 싫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패턴을 아셔야 더 끌고 갈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흐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만큼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 차원 쪽에서 그런 종목들의 동향들. 그래서 이거는 한 적어도 한두 달까지는 관심 종목 넣어놓고, 그게 추세가 이탈된다 그러면 패스 제외시킵니다. 아 이거 가는데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거 패스, 이런 거 패스해 가면서 종목들이 그래도 매매할 게 있나 없나 찾아보고, 지금 같은 시장의 종목 장세 성격 쪽에서 대응을 좀 할 수 있나 없나라는 쪽으로 바뀌어 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종목 장세 성격의 탈출은 지금 현재 종목 장세 필이 무척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탈출은 첫 번째,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평선 잘 지지해서 그다음에 올라가서 뭐 2,700 이상으로 쭉 가서 이번에 매크로 지표가 완화되는 거 가지고 시장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과 함께 그동안 짓눌렸던 IT주 이런 것들이 뭉텅뭉텅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종목 장세 탈피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시장이 단기 평균선 무너뜨리고 외국인들도 좀 아유 됐어 한국 안 해 이런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아마 좀 매도가 선물 중심으로 옵니다. 일단은요, 좀 아래쪽으로 나온 경우, 이럴 때는 종목 장세도 조금 조심해야겠죠. 이럴 때는 아예 그것도 중심에는 이 단기 이동평균선 아까 보셨던 2,655 정도쯤 라인들 보시면서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과 함께 축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션을 못 취한다. 그러면 또 잘못하게 되면 지금 열심히 매매했던 게 고점에서 딱 물려버릴까봐 걱정이 들어서 저희 이런 방향타는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냥 매크로 좀 완화됐네, 이걸로 계속 좋은 거. 저라면 이쪽이 지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예, 왜 맨날 우리만, 예, 한국만 맨날 이렇게,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예, 좀 해주세요. 막 땡깡 피우는 입장 쪽으로, 예, 그런 입장에선 이쪽이 좀 가깝지만 모르죠. 외국인들 선물 나오기 시작해서 요거 이탈을 되기 시작하면 또 아휴 한국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네 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해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챙길 게 많습니다. 뉴스 챙겨야죠. 거기다가 또 장 끝나고 나게 되면 또 악재성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한번 또 챙겨야죠. 시간 내봐야죠. 거기다 미국 시장 챙겨야죠. 거기다 옆 나라 움직임들도 챙겨야죠. 뭐 챙챙챙 챙겨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챙기다가 뭐 계셔도 어떻게 못 해보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가는, 예,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난 거는, 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기회에서 계속 저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 시장에 약간 대응할 수 있는 편함, 네, 그냥 뭐 물론 종목들 미국 시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시총 기준 빼고 한
20달러 이하짜리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왠지. 그리고 또 보면은 뭐 5달러짜리, 3달러짜리에서 막 그거 가지고 3달러죠. 이거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대응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왕이면 최소 20달러 이상짜리 종목을 하셔야 네, 좀 그 변동성을 미국 정도 장난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도 그 어떤 밈 주식이라고 그러죠. 미운 주식이 아니고 밈 주식 이런 것들도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추세 맞춰서 알고 있는 종목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꾸준히 흐름들을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변화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또 두서없이 정신없이 또 왔다 갔다 해서 아유 오늘 찐시황 왜 이렇게 정신없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최근엔 뭐 이제 혀 짧은 소리로 방송하지 말라. 혀를 늘릴까요? 방송을 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드릴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예 다른 걸로 바꿔 끼워 올게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것도 되는 얼굴로 와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불편하시면 듣지 마시고요.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안 들으시고 나가시는데 거기다 욕까지 쓰시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목소리는 좀 감안하셔서 그래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그래도 날이 조금 풀리면서 그리고 좀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돼서 그래도 좀 주중에 쌓였던 스트레스 털고 그리고 또 좀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또 벌어질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또 대응할 준비하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